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유승 대표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건국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이라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전형으로 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알아볼 것이고,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 계획안을 보면서 어떻게 대학에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 2등급, 3등급 대학생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이해하고 생기부 만들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는 이유 이제 다 아시죠? 이 방송 보시고 생기부 이쁘게 만들어서 9월에 원서 쓸 때 조금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관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의 건국대학교는 인원을 어떻게 선발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인원수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의 경우는 작년과 동일하게 전체 인원의 10%를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인 이렇게 KU 자추 같은 경우는 작년과 거의 다른 점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작년처럼만 준비하면 되겠네요? 라고 질문해 주신다면 저는 작년이랑 완전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에는 이렇게 교과 100%의 수능 최저 이합 5로 경희대학교와 동일했다면 이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서류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과 위주 전형처럼 보이지만 서류평가 30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집 요강이 나왔을 때 교과 올 1등급과 올 2등급이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올 1등급이랑 올 2등급이랑 0.1점 이런 식으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서류평가 이 30%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잘 꾸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이고 특목고 학생들의 비중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는 것은 매우 큰 경쟁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기존대로 ABC로 평가하던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은 잘 본 거 상위 3개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A가 몇 퍼센트인지 B가 몇 퍼센트인지 원점수는 어떻게 뭐 이런 거 등등 따져서 정성평가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단위수와 원점수 이렇게 평균 뭐 성취도 수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분포 비율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작년에 서강대학교 교과 반영 방법에서도 쓰여졌던 방법입니다. 상위권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일수록 A의 비율이 적절히 낮게 주는 학교가 많았고요. 중위권 대학을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일수록 A의 비율이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 교과 전형 속에서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대학이 나눠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대입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의 단위수와 편차, 평균, 비율 이런 것들을 통해 정성평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작년의 건대 교과에서 교과 산출 방법에서 이런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은 단위수를 한 친구, 똑같이 평균이 2.66등급을 가졌더라도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서는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점수 차이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을 준비를 하던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든 논술 실기 뭐 이런 게 아니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좋아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무슨 활동을 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같이 면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 건대 안 갈 건데요? 나 볼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가 항목은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꼭 개학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국대학교의 인재상입니다. 건국대학교 어떤 학생 좋아할까요? 3년 동안 고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보낸 학생이란 게 무엇일까요?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하지만 학교에서 한 활동 나 최선을 다했어. 이런 학생들이겠죠. 전공에 관련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주도적으로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 그런 학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성장한 학생. 전공 관련 교과, 세특을 많이 보겠다. 그리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서 진로에 관련한 경험을 보겠다라는 거겠지요. 즉 전공성 많이 볼 거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현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업적인 잠재력과 전공 잠재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공부도 잘하고 전공성도 있는 학생, 그것이야말로 건국대학교의 인재상일 것입니다. 자, 건국대학교는 이렇게 자기 추천 전형 및 특수교육 대상자는 1단계 서류 3배수, 2단계 면접 30% 보고요. 사회통합이나 농어촌, 특성화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과 30%의 서류평가 7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2021년도 KU 학교 추천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이 되는데요.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서 요 정도 학생들이 작년에 합격했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어느 정도 기준은 잡히실 겁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졸업 예정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그리고 졸업자는 지금 우리 방송 많이 보고 계시죠? 졸업자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하고 석차, 그리고 등급, 이수 단위가 표기된 이런 전 과목을 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공 단위가 문과야. 내가 어문 계열을 갈 거야 라고 해도 과학을 봐야 되고요. 나는 물리학과 갈 거야 라고 해도 사회를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 요런 것이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만 봐도 건국대가 어떤 학생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 여기 맨 마지막에 있네요. 여기 봐도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가 맨 마지막에 있네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단계 발전 가능성 2순위가 전공 적합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건국대가 말하는 발전 가능성과 전공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봐야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학부모님들보다는 학생 여러분들이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학생들이 실제로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전공 적합성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00점 만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자,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성취도를 우선적으로 본답니다. 자, 관련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를 물어봅니다. 즉, 전공에 관련해서 얼마큼 공부해봤어? 선택 과목은 잘 선택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에 오는 학생들은 다 물리 1, 물리 2를 들었겠죠. 여기서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건 그런 과목의 세특이겠죠. 스스로를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한 과목이 얼마나 되니? 를 물어보는 건데 정확히 선택 과목이 되겠죠.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목은 어때? 성적 괜찮아? 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공부 잘해봤니? 그 중에서 우리 학과랑 관련된 교과 점수는 괜찮고 꼭 수강해야 되는 과목인데 혹시 도망가진 않았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인데요. 전공에 대한 흥미, 관심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흥미나 관심 없는 학생이 종합전형으로 건국대처럼 높은 학교를 쓰진 않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전공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니? 빅토립시랩의 모든 영상을 보면 항상 대학교 커리큘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마트 팜학과 어떤 학과인가요? 단순히 원예 환경공학과인가요? 아니면 컴공인가요? 산업경영공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정말 꼭 보고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3학년 때 한 활동이 혹은 2학년 때 한 활동이 우리 학과와 연관이 되어 있니? 사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뭐 진로에 관련해서 탐구활동 해봐 학교 선생님들이 이러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건대에 오는 모든 학생들은 전공에 관련한 활동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학년의 활동이 그냥 단발적으로 그냥 해본 건지 아니면 이런 활동이 1학년과 2학년의 연계 스토리가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 대충 전공 맞췄으면 2, 3학년 때 그거 연결해서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 1학년 때 이 활동과 2학년 때 이 활동에서 3학년 때 그래서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서 여기 지원했어요. 저 뽑아주실 거죠?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흥미, 관심이 평가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단순히 흥미, 관심만 평가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전공과 관련한 활동, 경험입니다. 자, 여기 바로 나오네요. 전공과 관련된 교과 활동 어때? 세특 어때? 세특에서 우리 학교에 관련한 활동 있어? 없으면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는 있어? 수상은? 이런 거 물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상체 활동에서 교과서에서 어필 못하는 거 있으면은 여기서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다 보면은 교과 활동에서 어필하기 어려운 활동과 준비하기 어려운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서 이렇게 빼봐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독서. 진짜 강조 많이 드립니다. 요즘 학생들 독서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 별로 없습니다. 근데도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적절한 수준인가? 이 부분에서는 저는 가능하면 추천 도서 좀 읽으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빅토리 앱실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추천 독서 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조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과 공동 1등인 발전 가능성 300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성, 교내 다양한 활동, 주도적 적극적으로 해보았는가, 새로운 과제 주도적으로 만들고 성과 냈는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했는가. 우선 인재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에 관련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생기부에 반영이 되든 반영이 되지 않든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을 선생님도 좋아하고 입학사정관님들도 좋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행동 특성에 좀 잘 녹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가 뭐 그런 거 뭐 전공에 관련되지 않던 뭐든지 착실하게 하며 이런 것들. 두 번째, 성과입니다. 성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수한 결과물,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우수한 결과물이 전공에 관련된 것이고 3년의 결과물이라면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하고 학년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경험한 바탕으로, 기존의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식을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라고 바꿔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누적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뭘까요? 라고 한다면 교과 공부 앤드 독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확장해 봤니? 즉 단순히 교과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책만 열심히 읽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만의 지식으로 확장해 보았어? 그래서 우수한 결과물이나 성취도가 있어? 실패해도 상관없어.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점 없었어?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지식의 습득은 생활기록부에서 두드러지게 보이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왜? 내가 지식을 습득한 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독서였고, 그래서 항상 독서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선생님께 좀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경험의 다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경험을 쌓아봤는가, 독서를 해보았는가, 뭐 이건 앞전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예체능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입니다. 자, 물론 주요 교과보다는 비교적 덜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예체능 영역의 세특을 선생님들의 공통된 관찰자로 평가합니다. 즉 다시 말해 예체능 선생님마저도 이 학생을 바라보는 입장이 타 교과 선생님과 동일하고 위의 학생의 적극적인 모습,
뭐 대학 입시는 좀 덜 중요하겠지만 노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제가 평가했을 땐 어떻게 예체능 선생님마저도 이렇게 이 학생을 아름답게 평가했을까? 평소에 얼마나 잘했을까? 라고 느껴집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는가입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이 있는데 인원수가 2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2등 해가지고 막 2등급을 받았어요. 나 원래 98점인데 2등급 받았어요. 이게 과연 공부를 못하는 걸까? 등급이 안 나올 게 뻔하지만 전공에 관련해서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이다. 이런 경우 입학사정관님은 너 도전했구나? 라고 평가를 하실 겁니다. 다음은 리더십인데요. 반장만 한다고 해서 리더십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 혹은 1인 1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던 내가 공동체를 위해 노력을 했고 실행했고 계획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공동체의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즉 나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잘 된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요거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내가 어떤 활동이나 실험을 했다. 근데 그것이 우수한 결과물로 나오지 않거나 단순히 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음 학년 때 이 문제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활동을 해봤어? 라고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생활기록부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 3학년 친구들 생기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내가 정말 단순히 조사만 했다. 근데 이게 전공성과 내 전공과 맞는다. 라고 한다면 3학년 때는 그것을 해결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노력해보는 이런 활동을 더 심화시켜서 채웠으면 좋겠고 그것에 독서와 교과가 함께 있으면 더 좋겠죠. 또 하나 환경 극복 요거 교육 환경 극복입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특목고도 있겠지만 저기 지방에 있는 일반고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학교가 물리2가 개설이 안 됐어. 근데 나는 물리학과를 가려고 생기부를 준비해. 그래서 내가 물리2를 혼자 그럼 공부했어. 그래서 그 흔적들이 진로 활동에 들어가 있어. 이러면 정말 좋게 평가합니다. 서울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학업 역량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리라 판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전체 교과 성적은 어떠한가? 건국대회를 지원한 학생들은 보통 1등급 후반부터 뭐 종합전형으로 따지면 7등급까지일 텐데 성적이 유지되고 있는가? 상향이면 더 좋겠죠. 상승하는가? 주요 교과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잘하는가? 두루두루 잘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유난히 소홀함해 보이는 과목은 없는가?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잘 본 거 10과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13, 13, 13, 13 이런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건국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평가했을 때 별로 좋게 평가 안 하고 안정적으로 고르게 다른 과목들도 다 고르게 받은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더 좋게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인데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뭘까요? 이제 독서겠죠. 열심히 독서해야 됩니다. 또한 지식의 폭을 확장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하는가. 서울대학교가 좋아하는 학생들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서로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확장해서 나만의 결과물로 만들고 지식을 활용해본 학생, 이런 학생들이겠죠. 그 외 열정적인 모습, 적극적인 모습 이런 것들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라고 생기부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탐구 활동 보겠습니다. 교과 탐구 해봤니? 네, 해봤어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탐구하고 지식 습득했으면 재탐구해서 또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거나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면 더 좋겠죠. 항상 그리고 제가 동기를 물어봅니다. 어떤 호기심으로 해봤어? 어떤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노력해봤어? 한양대학교가 좋아하는 학생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우리 학생들의 인성. 우리 학생들 인성 나쁜 친구들 하나 없습니다. 생기부만 보면요. 친구들과 항상 함께하는 모습.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멘토멘티를 하는 모습.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대신 맡아서 해주는 학생들.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드는 학생. 또한 이런 경우도 많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생기부 첫 줄 보면은 그 세특의 첫 줄을 보면 이 학생은 선생님으로 하여금 수업을 재밌게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최고의 학생임.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편안하고 흥미있게 만들 수 있는 학생. 갈등이 생기면 중재자로서 소통 능력을 발휘한 학생. 이거는 뭐 친구들과 친구 사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 집단과 학교의 문제도 있어요. 이러는 친구들이 높은 인성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모든 것들을 잘하고 특히 전공 과목 그리고 전공을 올바르게 이해했고 독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했고 습득된 지식을 통해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했고 이런 것들이 전공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나 친구들과 항상 함께했어 라고 한다면 이런 학생은 건국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설령 이렇게 모든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처럼 완벽한 학생들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학생을 위해 내가 노력한다면 나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합격을 시킵니다. 건국대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입니다. 그럼 몇 등급 대학생이 오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일반고 기준으로 한 1등급 후반부터 들어올 거죠. 근데 내가 2등급 후반대야. 혹은 3등급이야. 근데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건국대는 학업 역량보다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많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1등급 후반 학생을 제치고 2등급 후반인 내가 합격을 해야 한다면 1등급 친구들이 하는 거, 3등급, 2등급 친구들이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활동하면 안 되고 그보다 더 높은, 깊은 활동, 평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계시는 우리 2등급 중반이고 건국대를 상향으로 써야 되는 친구들이라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요런 것들을 한 번씩 쭉 보면서 내 생계부에 이게 있나? 저게 있나? 없으면 넣고요. 그렇게 생기부를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경쟁률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이 될 텐데 지금부터는 학과별로 어떤 활동을 중요하게 보는지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2023 학년도를 보면 이렇게 모집 단위별 면접 질문 예시를 주었습니다. 자, 이 모집 단위별 면접 질문에서 각 키워드들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는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볼까요? 아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쓸까요? 12명 뽑는데 395명이 지원해서 32대 1. 12명 뽑는데 작년에는 500명 넘게 지원해서 42대 1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그 중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준비한 학생들 그 중에서 1등급, 2등급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입학사정관님들은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여실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2023 학년도 건국대학교 가이드북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파일에서 면접에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라고 하는 이 파일에서 포털 뉴스 속 어뷰징 현상, 플랫폼 발전,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거를 그 많은 활동 속에서 물어보았고 이런 게 입학사정관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다면 우리는 이런 표에 나와 있는 활동들을 참고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이러한 활동이 정답이 되진 않겠죠. 이거 여기 어뷰징 있다고 해서 어뷰징 한다고 해서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멋진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비슷한 수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도전해 보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찾아볼 것 같아서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찾아보았어요. 건국대가 제시한 면접 질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공통된 느낌을 체감했다는데 구체적으로 기능과 능력이 무엇인가? 동아리에서 한국어와 영어 표현 형태와 문화적 차이는 무엇인가? 텍스트 마이닝 무엇인가? 문학 작품, 문화, 오리엔탈리즘, 번역, 역사적 의미, 언어의 발생 과정, 중국 역사와 통해서 이해했다고, 학습자, 가르치는 거겠죠? 번역, 힘들었던 점 없었니?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문과대학에서는 뭘 물어보니? 그럼 뭘 궁금해하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 형태나 텍스트 마이닝, 융합, 문학, 동양 사상, 번역, 언어 차이, 역사, 언어의 교육, 한국어, 외국어, 번역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어일본어 학과라도 아니면 뭐 도고 동문 학과라도 이런 활동들을 궁금해 한다고 하오니 이런 활동을 우리가 생기부에 넣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판단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비단 문과 학생들만 그리고 문과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만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공계열 학생들도 국어 관련해서 단순히 생기부 보면은 무슨 책 읽었습니다. 끝. 무슨 책 읽었습니다. 끝. 뭐 연민을 느낌 끝.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활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해 주면 전공에 관련하지 않아도 내가 주도적으로 경험의 다양성을 활동을 한 학생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관련된 학과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ICT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어떤 학과인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이과대학 볼까요? 미분을, 전산부호, 통계, 이해, 물리학과는 표면 장력, 실험, 알게 된 개념이 뭐니? 삼투 현상이 뭐야? 원리 알고 있어? 실험 어떻게 했어? 이과대학의 경우는 얼마나 이론을 알고 있고 이해를 했는지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전공에 관련한 필수 이론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어필해주는 생기부가 나오면 더 좋겠죠. 또한 실험을 했으면 그 실험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을 텐데 이과대 학생의 경우는 실험 능력이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실험이든 뭐 전공에 관련된 활동이라면 뭐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겠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이과대학은 공과대학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요것만 잘해가 아니라 융합하고 활용해서 이렇게 학문 연계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과대 준비하는 학생들의 생기부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저는 참 좋겠다라는 거죠. 다음 공과대입니다. 자, 볼까요? 공과대 기계항공공학부 제작한 경험 이륙 거리와 관계 어려움 없었니? 자꾸 물어보죠. 어려움 없었냐고? 어려움 없었냐가 뭐예요? 어우, 나 어려웠어. 나 진짜 죽을 뻔했어.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대학교에 갔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긴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요렇게 나와야겠죠. 구조, 원리, 또 뭐 있어? 한계점 없었니? 실험해봤니? 원리는 무엇이니? 공과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만든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만듦은 우수한 결과물일 것이고 그것을 통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매우 궁금해합니다.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학업 역량과 전공성을 물어보는 거겠죠. 교교 활동 내에서 제작을 했으면 분명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어려운 점은 없었어? 발전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겠죠.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였어? 전공성과 발전 가능성, 지식을 극복해봤니? 지식을 확장해봤니? 이런 거겠죠.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준비한다면 그리고 공과대학 친구들은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1학년 때 채우고요. 2학년 때 요런 활동, 3학년 때는 요거에 대한 심화 활동 이렇게 준비한다면 더 탄탄해질 겁니다. 기계항공공학과는 내연기관, 비행기, 뭐 조종기, 전자전기는 뭐 전자유도현상, 소자, 주파수, 통신, 화학은 실험, 원리, 탐구 이런 키워드들을 추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다채로운 학과가 많아요. KU 융합과학기술원 같은 경우 부동산학과, 화장품공학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건국대학교 하면은 또 상어생명, 수의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학과들이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 찾아보고 이와 유사한 활동을 조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 무슨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도움 좀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합격생들이 말하고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말들을 좀 모아봤어요. 고민하지 말고 3년 동안 꾸준히 활동한 거 보여주고 도전해보고 최선을 다하고 독창적인 진로 활동해보고 꿈을 위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 요 빈칸 우리 오늘 라이브 하시는데 우리 오늘 2, 3학번 준비하는 친구들 많죠? 이 빈칸 본인의 자리가 될 거라고 확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학생들이 보면 더 좋을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업 역량부터 발전 가능성까지 대학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학기 시작되기 전에 잘 준비해서 생기부를 조금 우수하게 만들어서 본인이 꼭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 1대1 방송 통해서 물 한 잔 마시고 학생분들과 부모님들과 고민거리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바로 오도록 할게요.